안녕하세요. 밥 디자이너이자 천의 술을 놓아 책을 만드는 작가 유박하입니다. 저는 90년 된 흙집을 직접 고쳐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을 만난 순간 집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바람이 머물고 간 이야기를 듣지 않을래? 하고 말이에요. 나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듯 오래된 집은 무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뒷마당의 상추씨의 하루, 돌틈 사이에 피어나는 새싹, 집만이 아는 소박한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나의 친구 집이 건넨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지요. 색을 입혀주고 손으로 짓고 아름다운 말을 건네며 나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계절로부터 초대받은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90년 된 옛날 흙집을 조금씩만 고쳐서 살고 있으면서 밥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도 하고 천에다가 이야기를 쓰고 꾸며서 만드는 광목 동화책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는 유박하라고 합니다. 제가 천에다가 동화를 쓰고 동화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과연 천에다 어떻게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드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마당에는 정말 오래된 단감나무가 있는데 지금 빨갛게 감이 많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감과 감잎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음식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텃밭에서 기분 좋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가지고 물 없이 그러니까 익히는 과정 없이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김밥 그리고 그 김밥을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차려놓고 먹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 홑겹에다가 원하는 글씨를 실과 바늘로 글씨를 수놓고 간단한 그림책에 표현될 만한 그림을 작업을 하고 지금은 1차적인 단계로 술을 넣는 단계입니다. 술을 넣고 그 다음에는 2차적인 작업은 2장을 겹쳐서 배접하는 단계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책 제목, 표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일단 술을 넣겠습니다. 이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간단한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를 놓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수는 막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놓는다고 해서 막수라고 이름을 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천에다가 동화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들 녀석 친구 집에 가서 재미있겠다 싶어서 책을 빼려고 하는데 책들이 너무 빼곡히 붙어 있으니까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도 빼기 힘든 책을 아이들이 과연 빼서 자주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집안에 뒹굴어 다녀도 보기 좋고 때로는 베고 잘 수도 있고 그런 책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천을 붙잡게 됐고 그 다음에 천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우리한테는 너무 흔하디 흔한 재료 예를 들면 동화책 주인공 중에 이제 뱀이 있는데 뱀이 목욕탕에 가는데 떼수건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는데 그 떼수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떼수건을 동화책에 등장시킨다던가 뭐 그런 작업들로 주변에 있는 흔한 사물도 주인공도 될 수 있고 이야기의 소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주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근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라고 막막해 하던 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나도 한번 그려볼까? 나도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발동했는데 재료가 구하기 어렵거나 내 곁에 바로 잡아서 쓸 수 없으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실과 바늘로 이렇게 글씨도 새기고
작은 꽃이지만 한번 수도 한번 나봐서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 옮겨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제가 그 광목천을 배접을 하는 이유는 한 장 헛장에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접이라는 두 장을 겹쳐서 말려놓으면 좀 빳빳해져서 글씨를 원활하게 쓸 수가 있어서 배접을 합니다. 풀은 직접 이제 밀가루로 집에서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도배하는 풀 사다가 약간 물에 개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 천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햇볕에 널면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한 단계가 또 필요해요. 무슨 단계냐? 다리미로 빳빳하게 이제 두 장이 잘 화합을 하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받아주라고. 비나이다. 이제 이렇게 빳빳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바람을 이렇게 좀 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랫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널어야 되거든요. 가을이니까 이렇게 한번 놀고 가야 가을이 가죠. 풀들도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감도 쓰다듬고, 감을 그냥 막 우적우적 먹지 말고 감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감에게 꽃도 좀 선물하고. 요즘 너무 빨리 달리는 이 현대사를 조금 감속하자 해서 감속 샐러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낫또하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썰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비벼주세요. 이래서 저는 감을 따서 일단은 이렇게 감 속을 이렇게 파냈어요. 감을 파내가지고 이제 이 안에다가 감속 샐러드. 우리 텃밭에서 온 채소로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김밥을 싸면서, 단무지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당근이 이제 좀 보슬보슬하게 했어요. 왜냐면 씹는 게 조금, 당근이 씹는 맛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보슬보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라색 무, 잎사귀, 배추, 그 다음에 아까 보라고추, 배추 위에다가 상추에다가 이렇게 장을 올리는 게 포인트예요. 소스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그냥 엄마 된장에다가 쪽파 좀 썰어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조금 넣고, 고추 넣고, 끝! 이것도 사실은 아까 그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든 식탁에서 이야기를 창출해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접시에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김밥 속이 보이지 않은 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접시에다 주는 것보다 애가 잘 읽는 동화책을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김밥을 놔주면 애들이 김밥 먹으면서 그때 그림 동화책이면 그림도 다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글씨도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차차차차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얘는 이랬지. 왜 그랬지?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랬지? 라고 한번 되물어주면 그 시간이 그 아이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식사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식사 문화가 좀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으면 좋겠어요. 남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로워요. 일반적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아유 무슨 그런 것까지 뭐 널리 알리려고 그래,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딱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은 포옹이다. 손수 만든 창작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집은 나에게 따스한 보온과도 같습니다.